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이제 다크나이트와 트맨 키아로스키로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는 이제 영화 제목이니까 근데 키아로스키로라는 용어가 이제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네. 키아로스키로는 이게 바로크의 그 예술 기법입니다. 11세기 기법이고 뒤에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건데, 이게 사전자들이 뭐냐면 빛이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의 극적 대조를 말합니다. 바로크 시대이죠. 17세기니까 바로크 시대. 그 이전에는 빛과 어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림에는 빛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이 그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게 바로크 시대부터 들어갑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술사에서. 그걸 키아로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로크적인 걸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21세기에 와서 크리스토 놀런이 지금 슈퍼 히어로물을 가지고 새로운 재현을 할 때 이 빛과 어둠의 문제를 아주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키아로스키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빛과 어둠의 극적 대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화가는 카라바지오라는 화가입니다. 11세기의 바로크 화가 시대에. 근데 이제 이 바로크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독교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독교적 체험인데 뭐냐면 신이죠. 신의 무한자죠. 무한을 만나는 근대 주체의 경험입니다. 이 개인이 무한자를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엑스타시, 희열이죠. 그 엑스타시를 표현한 예술이 바로크 예술입니다. 바로크는 온 그림 자체에 강한 엑스타시, 희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런 엑스타시를 표현할 때 만들어낸 기법으로 키아로스키로. 왜냐하면 빛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무한성이 자기 몸을 관통할 때 그 체험을 표현할 때 이전에 빛처럼 표현해서가 아니고, 왜냐면 인간이 무한자잖아요. 죄인이고 어둠이 있고. 근데 그 어둠을 옛날에 안 그렸다고. 근데 이제 어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기 때문에 그 주체, 근대 주체의 깨달음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주체 의식이 좀 미약했고, 그렇지만 또 신성을 포착하고 싶고, 그 상관의 팽팽한 긴장을 표현하게 나온 기법이 키아로스키 빛과 극적대죠. 나는 죄인이고 그 죄 안에 수많은 무시무시한 무의식 욕망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 관통하는 희열을 표현하고 싶고, 그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동시에 어둠이 같이 나오고, 정확히 말하면 어둠을 통해서 그 빛의 강렬함을 드러내는 기법이다. 이게 이제 카라바지오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바지오는 그 성서의 이 이야기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보시면 굉장히 불경한 그림이죠. 바로크는 이런 게 있어요. 불경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쪽으로 하면 분명히 적장을 죽였으니까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위로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였다, 이겼다. 나는 그리고 신의 아들이 선택받은 아들이고 지금 이걸 해냈다.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의기양양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오히려 이 눈빛의 골리앗의 머리를 보고 시선은 이게 측은한 연면에 가릴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을 예술사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자화상으로 해석을 해요. 이제 지금 이걸 이중적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많은 화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예술사가들이 자화상 설명이 뭐냐면 이게 카라바조 자체라는 거예요. 분열된 자. 그러니까 권리안만 카라바조고 누가 카라바조가 아니라 카라바조 주 분열된 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화상의 전통에서 아주 혁신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라바조가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살인도 저지르고 한 사고도 되게 다쳤던 사람이에요. 예술적 충동도 있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그 폭력적인 충동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그 폭력적인 자아를 되게 싫어했어요.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 근데 동시에 또 성스러운 예술이나 이런 거 되게 잘 그리고 싶고, 이 수많은 복합적 감정이 교차가 되는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근데 그걸 그려놓죠. 둘 다가 카라바조의 모습.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적인 키아로스키로 그린 빛과 어둠을 통해서 주체의 개인의 내면의 분열된 의식을 그려내요. 바로크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바로크의 첫 번째 주요 예술기법 키아로스키는 이탈리아의 발달, 키아로와 어둠의 오스키로가 합쳐서 만드는 예술사 용어로, 보통은 또 테네브리즘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의 극적 대조 기법은 중세 신화적 인간형으로 독립된 개인의 자아식이 주된 10세기 바로크의 근대인의 신정식을 반영하는 기법이다. 신과 죄인이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 뭐냐면 난 죄인은 죄인데 그 내면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내면 속을 파고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처럼 바로크 화가들의 새롭게 발명된 빛, 예, 이 빛이 좀 종류가 다르죠. 이전에 나왔던 빛과 좀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술사가인 어떤 리처드 핑스맨 예술가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단순히 하늘이나 태양빛의 자연광 차원이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 형식을 관통하는 신성함을 담지한 형이상학적 압축된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압축된 빛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압축된 빛이 뭐냐면 어두운 내부와 연결된 조그만 틈을 먼저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 얘기 이런 겁니다. 바로크가 만들었던 빛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빛 안에 뭐가 있냐면 어둠과 연결되는 틈을 안에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퍼처라는 공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빛, 신의 사냥한 빛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둠과 연결되는 그 틈을 갖고 있는 빛을 발명한 시대가 바로 바로크라는 거니까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밑에서 얘기했고 이 틈은 빛과 어둠이 서로 겹쳐지는 지점으로 바로크의 키어로스키 이게 단순히 빛과 어둠이 단순히 서로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이런 차원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각각의 타자로서 빛과 어둠은 서로 대립되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타자로서 서로 닫혀진 상태를 거쳐. 그러니까 빛 따로 어둠 따로 이렇게 가고 서로 대립적으로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고 이렇게 고착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고착화되지 않게 만드는 사실 빛과 어둠을 이분법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빛과 어둠의 그 이분법 만들기 전에 어떤 공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틈이라고 했죠. 어둠은 빛과 동일선상 맥락에서 실체적 이상을 지니면서 더 나아가서 바로크적 빛의 광채와 웅장함을 가능해진 기울기로 상징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다크니스 있죠. 어둠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빛과 어둠과 빛은 훨씬 무언한 거죠. 어둠은 열등한 거고 죄고, 그렇죠?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 와서 틈을 담지한 담지한 빛의 발명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어둠은 빛과 동일선상의 실체 위상을 지니게 되고 빛의 그 광채와 웅장함의 사실 기원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원이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는 뭐냐면 이 리처드 핑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문헌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이 지금 영화와 연결돼서 쓰는 건데 어둠은 특히 영화 다크나이트의 제목과 동음이의면서 의미상 절묘한 공명을 이루고 있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용하는 영혼을 위한 어두운 밤에 어둠의 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뭐냐면 아까 그 논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네, 거기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캐릭터가 자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밤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나쁘니까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두운 밤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보면 그 두 번째 패러를 보면 그런데 이러한 키아로스쿨의 어둠이 항상 확실하게 빛을 연결되는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분들인데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어둠이 빛으로 가는 필수적인 거래. 그럼 어둠을 잘 경험하거나 빛을 반드시 가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크 시대는 본능적으로 있겠든 화가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어둠은 필요하다는 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확실하게 빛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긴 가야 됩니다. 즉 그러면 확실성 있는 순간은 이제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나는 확실한 신호가 이러면 도착적 인물이 되죠. 나는 확실한 진리야 이렇게 되는데 바로크 화가들은 어둠은 필요한데 내가 이 어둠이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확실한 빛으로 또 연결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바로크는 존재론적으로 항상 불안을 갖습니다. 이제 불안이 한마디 나오는 거죠. 폭넓게 불안인데 존재론적 불안을 갖고 있는 자들의 기뻐, 예술 기뻐. 그래서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근대주를 체험하게 되는 구원의 가능성의 계시 혹은 현실에 대해 가능성을 확보에 당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다크나이트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배트맨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 시점도 지금 바로크적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실험을 지금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해야 돼 필연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주어진 거야.